안녕하십니까. 신인근의 국방TV 시큐리티 뉴스입니다. 자, 오늘은 북한 관련한 소식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는데요. 미국이 지금 우크라이나에 전 세계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이 순간에도 북한을 뭔가 군사적 옵션 또는 플랜 B를 위한 이 여건 조성에 계속 나서고 있는 정황이 있고요. 그리고 북한 내에서 군인들, 그 중에서도 장교, 조종사들에게 이상한 특혜를 베풀었는데 이거 김정은의 권위를 완전히 깎아내리는 이런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오늘도 변함없이 이 북한 주민들에게 분노를 사게끔 노력하고 있는 북한 행정 한번 보겠습니다. 북한 당국이 매일매일 어떻게 하면 주민들을 하루라도 더 빨리 폭발시킬지 정말 다양한 방법을 연구 중인 것 같습니다. 북한이 1월부터 전국적으로 주민들을 동원해 노농적유군 동계 훈련을 강도 높게 실시 중이라는 소식입니다. 북한은 1월 정초부터 각종 특별 공급 과제로 주민들을 쥐어짜면서 이른바 3대 패스 제도인 분토 패스, 퇴비 패스, 약초 패스 과제로 주민들을 압박하고 있는데요. 과제 수행으로 부담이 큰 주민들을 동원해 군사훈련까지 시키고 있다고 RFA가 보도했습니다. RFA의 함경남도 고급 행정간부 소식통은 지난 1월 초부터 추운 날씨에 전국 각지에서 노농적유대 군사훈련이 진행되고 있다라며, 이번 훈련은 최고사령관 명령에 따라 각 지역 당위원회 민방위부 주관으로 지역 사정에 따라 날짜를 정해 15일 동안 실시하고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즉 이번 훈련은 김정은의 명의로 내려온 지시에 따라 새 농사 준비와 민족 최대 경축기간 행사 준비로 눈코 뜰 새 없이 시달리고 있는 주민들에게 우리나라의 예비군 훈련격인 노농적유군 훈련을 부과한 것인데요. 이 때문에 주민들이 혹한에 엄청난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고 소식통은 전했습니다. 북한은 우리나라의 동원 예비군 격인 교도대 약 60만 명을 운영하며 17세부터 50세 사이의 남성들을 배치해 핵심 예비 전력으로 삼고,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17세부터 60세 사이의 모든 남성과 17세부터 30세까지의 미혼 여성을 노농적유군에 편입해 각 직장과 학교 기관별로 운용 중인데요. 이 때문에 각 지역에서는 생업에 쫓기는 와중에 군사훈련에 동원된 주민들의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훈련은 실전과 같은 훈련을 실시하라는 최고사령관 엄명에 따라 새벽 5시 사전 예고 없이 비상소집을 걸고 개인이 갖고 있어야 할 전시용 비축물자들까지 검열하고 있는데요. 주민들은 당장 먹을 것도 없는 상황에서 개인별 식량 2kg과 소금 200g, 연료 등 물자 검열까지 실시하는 것은 너무 과도하다며 당국에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국은 영하 15에서 20도, 체감기온 영하 30도 수준의 혹한 속에서 주민들에게 15kg의 모래주머니를 지게 하고 야간 장거리 행군을 시키거나 얼어붙은 땅 위를 몇 시간씩 포복 전진시키는 등의 가혹행위에 가까운 훈련을 진행 중인데요. 과연 북한 주민들의 인내가 얼마나 더 지속될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북한으로 치면 저는 아직도 노농적유군이에요. 60세가 안 됐기 때문에. 교도대라고 하는 게 한 60만 명 있고, 이 교도대는 우리로 치면 동원예비군이죠. 우리는 군대 제대하고 1에서 4년차까지 동원예비군,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6년, 7년차까지 일반 예비군을 하는데, 향토예비군 하죠. 그 동원예비군 격으로 여기는 60만 명이나 운영하는데, 그게 교도대.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우리 향토예비군 같은 노농적유군을 운영하는데, 여기는 여성들 30세까지, 그리고 남성 17세에서부터 60세까지를 하는데,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중장년의 남성을 불러다가 그것도 새벽 5시에 집합시키고, 그리고 야, 너 군장 싸야 되니까 너 전시 비축물자 2kg 쌀, 그리고 소금 200g 가져와봐. 이 검사받고, 그리고는 이제 군장을 따로 끓일 수는 없으니까 모래주머니 15kg을 짊어지고 야간 행군하고 이 추운 겨울에 포복하고, 그걸 보름 동안 15일 동안 시켜보십시오. 여러분들 입이 정말 이 대빨처럼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거 하나만 있냐? 아니죠. 분토 패스 해가지고 1인당 100kg씩 매일매일 똥하고 또 이 흙하고 섞은 거 갖고 와. 뭐 비료 패스, 뭐 약초 패스, 온갖 패스 다 해가지고 그거 없는 사람 장마당 가지 마. 이렇게 하면서 이 군사 훈련까지 시키고 있으니 정말 이들의 분노는 이게 오죽하겠습니까? 거기다가 민족 최대의 경축기간에 해가지고 또 밤마다 나와가지고 동상
경비 서라 교대로, 그리고 저기 사진 있으니까 사진 경비 서라 이렇게 또 이야기하고 2달 동안, 그리고 또 선물 줘야 되니까 광명성절 태양절 선물 줘야 되니까 3,000원씩 1인당 3,000원씩 내놔 이렇게 강요하고, 이런 상황에서 북한 주민들이 도대체 언제까지 침묵하고 있을 것인지 참 희한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봐도 북한은 곧 무너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데, 자, 그러면은 이 무너지려고 하면은 북한 인민들이 꿈을 깨야 돼요. 아, 나는 지금 다른 세상에 살고 있구나. 나는 조선과 같은 그런 왕조 체제가 아니구나. 또 일제시대와 같은 그런 거기도 뭐 왕조 체제 같은 그런 이 제국주의니까 제국주의 시대가 아니구나. 신분이 이제는 완전히 그냥 다른 이 민주 시대에 살고 있는 이런 세상에 내가 와 있는데, 아직도 내가 조선과 같은 이런 억압된, 그리고 신분이 유지된, 그리고 세습하고 있는 이게 정상인가? 라는 꿈을 깨야 돼요. 그러려면 이제 백두혈통이라고 하는 이 조선 왕조 다음으로 이어지는 저 북한 왕조, 이거는 이제 있어서는 안 된다 라는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게끔 하는 그런 조치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 첫 번째 군사훈련도 분노를 일으키는 것이죠. 두 번째 그 권위를 약화시키는 것, 이런 것 같은데, 조선시대 같으면 임금이 입는 이 어떤 그 복장, 그걸 지금 하급 장교들에게 나눠줍니다. 보겠습니다. 북한 최고위급 간부들, 그것도 김정은과 그 최측근들만 입을 수 있다는 검은색 가죽 롱코트가 일선 공군 조종사들에게 선물로 제공됐다는 소식입니다. 불과 지난해까지 최고 존엄의 상징 그 자체였던 검은색 롱코트의 일선 조종사 공급에 일선에서 상당한 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북한 당국이 지난 2월 5일 항공 및 반항공군 전투기 부대인 제1016 군부대 전투 조종사들에게 김정은이 입었던 것과 같은 검은색 가죽 롱코트를 선물했다고 데일리 NK가 북한 내부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이번 선물 전달식은 당 관련 인사 없이 오직 총참모부와 총정치국 고위 인사들만 참여한 가운데 이루어졌는데요. 놀라운 것은 해당 가죽 코트가 위급과 좌급, 즉 위관급 장교와 영관급 장교들에게 선물됐다는 것입니다. 북한에서 검은색 가죽 롱코트가 주목받기 시작한 것은 지난해 1월 제8차 노동당 전원회의 때 김정은이 착용하기 시작하면서부터였는데요. 이후 김정은과 조영원, 김여정, 현송월 등이 가죽 롱코트를 착용한 것이 식별되면서 검은색 가죽 롱코트는 북한 최상위 권력층을 상징하는 심볼로 자리매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가죽 롱코트는 지난 1월 김덕훈 내각 총리도 현지 지도에서 착용한 모습이 공개되면서 최상의 고급 간부들에게만 주어지는 선물이라는 점이 명확해졌는데요. 북한 당국이 왜 일선 조종사들에게 이런 가죽 롱코트를 제공했는지 그 배경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번에 가죽 롱코트를 선물받은 제1016 군부대는 황해북도 황주 소재 삭감몰 비행장에 주둔하는 제56 추격기 연대, 즉 미그 21 전투기를 운용하는 2성급 부대인데요. 이런 부대 조종사들에게 최상위 권력층의 상징이 선물로 주어진 배경, 도대체 무엇일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재질은 알 수 없습니다. 재질은 김정은이 입었던 이 코트의 재질은 양가죽, 또는 이번에 미그 21 조종사들에게 그런 하사한 가죽 롱코트는 인조 가죽, 그건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 장교들도 시커먼색의 검은색 가죽 롱코트를 입는 이 엄청난 시체말로 뽀대를 과시할 수 있게 됐다. 이건 정말 김정은, 그리고 김덕훈 총리, 조영훈 조직 비서, 김여정, 김정은의 동생, 현송월, 김정은의 애인, 이런 사람들만 입을 수 있었던 이 가죽 롱코트를 그냥 장군도, 즉 장령도 아니고 좌급, 영관급이죠. 그리고 위관급, 이런 장교들, 중하급 장교들이 입는다. 와, 이거 그 입는 사람들은 너무나 기분 좋고 폼나고, 자, 그런데 또 이게 또 막상 또 입으려고 하면 또 이거 입어도 되겠나 라는 생각도 들기도 들 텐데, 아무튼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된 배경에는 이 검은색 가죽 롱코트 이 김정은 입고 있는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쟤 이거 똑같은 놈이야 우리하고 라는 그런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한 작업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고, 예를 들면 이 가죽 롱코트가
55연대나 57연대의 조종사들에게 지급이 됐다면, 아, 그래, 뭐, 평양을 지키기 위해서, 이 가장 중요한 전투기 부대니까 그게 이제 미그 29를 운영하는 부대거든요. 그러면은 이해가 좀 되는지도 한데, 이건 북한으로서는 외곽에 있는, 뭐 전방이지만, 이 미그 21 2성급 부대인 이 부대 조종사들에게, 물론 뭐 다른 부대도 줬을 수 있습니다. 지금 소식이 들어온 것만 이 부대일 수 있으니까. 나눠졌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많은 장교들에게 이 검은색 가죽 롱코트를 나눠줬다는 건데, 이렇게 함으로써 자, 김정은 쟤 우리하고 똑같은 놈이야 라고 하는 인식을 광범위하게 심어주기 위한 그런 여건 조성의 일환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 국민 전체를 분노하게 하는 행위, 거기다가 김정은 별거 아니다 라고 하는 이 인식을 심어주는 이런 조치들, 이게 곧 역성혁명의 전초 단계가 아니냐라고 생각이 되고, 이건 이제 여건 조성하는 것이죠. 이제 뒤집어 엎고자 하는 그런 측에서 지금 뭐 이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칠 듯 말 듯 계속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것도 사실은 지난 10월부터 넉 달째 하고 있는 거거든요. 원래 전쟁 한번 하는데 이렇게 오래 걸립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역성혁명하는 것도 아주 여건 조성을 길게 가져가야 이 뒤집어 엎는 측에서 연착륙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 장기전을 펼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이 되고, 그런 차원에서 혹시나 북한에 대한 군사 옵션을 또는 플랜 B를 가동을 할 때 뭔가 명분을 얻고 또 국민들의 반전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서 당신네들의 안전 때문이야 라고 하는 명분을 얻기 위한 그런 작업이 미국에서 진행되고 있는데, 이번에는 또 핵 문제가 아닌 다른 문제입니다. 우크라이나 사태로 전 세계의 관심이 유럽에 쏠려 있는 상황에서도 북한 응징을 위한 명분 축적 노력은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미 의회가 북한이 미 본토를 겨냥한 생물 무기 공격에 나설 것이라는 경고를 내며 이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해서 주목됩니다. 북한은 세계 최대의 생물 무기 보유국 중의 하나이며, 이 생물 무기를 이용해 미국 본토를 공격할 가능성이 있어서 미국은 이에 대비해야 한다고 미 연방의회 상원 국토안보위원회가 현지 시각 2월 17일 관련 청문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의회에서는 지난 2년간 전 세계를 고통 속에 빠뜨렸던 코로나와 같은 감염병 등장으로 세계 각국의 차단 방역 취약성이 드러났다라며 일부 국가가 국제사회의 규범을 준수하지 않고 바이오 테러리즘 범죄를 자행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지적이 쏟아졌습니다. 이날 청문회에 참석한 생물학적 초당적 위원회의 사무총장 아시아 조지 박사는 코로나 사안이 미국 등 세계적인 이슈를 지배하고 있지만 다른 생물학적 위협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라며 특히 북한이 진행 중인 생물 무기 프로그램에 대해 더 큰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라고 경고했습니다. 실제로 미 국무부는 지난해 발행한 보고서에서 북한을 생물 무기 보유 및 개발국으로 규정하고 이들의 생물 무기 공격에 미국이 얼마나 취약한지를 경고한 바 있는데요. 이번 청문회에서도 북한 등 적성국이 코로나 시국을 통해 드러난 미국의 방역 취약성에 주목해서 생물 무기로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북한은 1960년대부터 생물 무기 개발과 배양에 집중해서 현재 탄저균과 천연두, 패스트 등 다양한 생물 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핵무기와 미사일 확산 이슈와 함께 인권 문제, 그리고 이제 바이오 테러리즘 잠재 범죄국으로 낙인 찍혀가는 북한, 하루하루 왜 맞아야 하는지 그 명분이 축적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북한 관련한 청문회가 국방부 또는 외교부 이런 관련한 상임위원회 또는 위원회가 아니고 국토안보부 소관위원회에서 열렸다. 이 말은 뭐냐? 이제 미국 국내의 테러 문제를 다루는 것이죠. 그래서 미사일이 날아와서 우리가 맞아 죽을 수도 있어. 뭐 이런 거 하고 또 별개로 미국은 테러를 당해서 어마어마한 그런 재앙을 당했던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테러 당하면은 당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 괜찮겠어요? 쟤들 가만 놔둬도 되겠어요?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생물학 무기, 자, 생물학 무기 때문에 이게 지금 중국이 만든 생물학 무기 아니에요? 이것 때문에 지금 우리가 2년 넘게 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북한이 이것보다 더 강력한 생물 무기를 배양, 미국에다가 확산시키면 이거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북한 쟤들 나쁜 놈 아니에요?
그리고 쟤들 가만 놔둬도 되겠어요? 이런 겁니다. 그래서 1960년대부터 북한은 약 13종 이상의 생물 무기를 보유하고 있다 라고 알려져 있고, 뭐 이 생물 무기뿐만 아니고 대량 살상 무기가 바로 생물 무기, 화학 무기, 그리고 핵무기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화학 무기도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화학 무기 한 4,500톤 정도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또 알려져 있고, 그리고 핵무기 지금 뭐 60발 또는 뭐 100발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죠. 그리고 ICBM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 대량 살상 무기를 종류대로 다 가지고 있는 이 북한, 더군다나 이 생물 무기 그리고 화학 무기를 가지고 테러를 하는 것을 직접 보여주었죠. 김정남이를 이 VX로 암살하는 모습을 전 세계에 또 보여주었으니까, 이런 북한은 빼도 박도 못하는 이 대량 살상 무기 사용국 그리고 잠재 위협국이죠. 그래서 미국 국민들에게 이 자들 가만 놔둬도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이 여건 조성이 하루하루 진행되고 있다. 그래서 이 토마스 오야 퀸타나 북한 인권 특별 보고관이 한국에 와서 또 인권 관련해서 여러 이슈를 지금 가져나가고 있는데, 여기에 북한이 이렇게 나쁜데 여기에 대한민국 정부가 인권 문제 가지고 또 협력하고 있다 라고 하는 것들을 지금 이 토마스 오야 퀸타나 유엔 보고관이 가져가고 있는데, 정말 이 북한을 때리는 명분에 대한민국이 휩쓸리지 않아야 된다. 그런데 이 북한 인권 문제, 여기에 인권 변호사가 대통령을 하고 있는 이 대한민국이 여기에 동조하고 있다 라면 이건 정말 치욕이죠. 그리고 인권 관련한 변호 한 번도 안 해본 인권 변호사가 또 자칭이죠. 또 대통령 되려고 지금 하고 있는 이 상황, 정말 아이러니하죠. 그러니까 우리 정신 바짝 차리고 북한 문제에 우리가 휩쓸리지 않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미국이 언제든지 북한을 때릴 수 있는 이 명분 축적, 여건 조성 계속하고 있는데, 모쪼록 여건 조성 계속해서 진짜 어느 날 갑자기 확 때려버리는 이런 과감한 결단 내려주기를 기대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